자, 이어서 질문이 네이티브 클라이언트에서는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함수 먼저 호출해서 그 다음에 get 서비스 메소드 호출하는데, 근데 자바 서비스 요청할 때는 서비스 매니저 get 서비스 메소드로 바로 연동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바도 결국 네이티브의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함수에 해당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즉 차이는 자바는 디폴트 매니저 함수 호출하는 게 감추어져 있고 네이티브는 직접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서비스 매니저 get 서비스 메소드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get 서비스 매니저 함수 호출해서 먼저 서비스 매니저에 접근한 후 인자로 넘긴 서비스에 연결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바는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바 쪽 서비스 매니저 get 서비스 오디오, 오디오 서비스 요청하면 겉보기에는 바로 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자바의 서비스 매니저도 결국 JNI를 통해 네이티브 바인드 레이어로 내려갑니다. 흐름은 대략 JNI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 매니저 CPP 이용해서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호출해서 결국 서비스 매니저 IPC를 얻어와서 인자로 전달한 오디오 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즉 자바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자바도 내부에 C++의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만 프레임워크가 감춰질 뿐입니다. 네이티브는 왜 직접 보이냐? 네이티브에는 자바 프레임워크 래퍼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티브 개발자는 직접 이런 식으로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면 자바 서비스 매니저 get 서비스, 네이티브는 디폴트 매니저 호출한 후 get 서비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자바는 래퍼를 제공하고 네이티브는 로우 레벨 API입니다. 자바는 프레임워크가 숨깁니다. 네이티브는 직접 접근합니다. 자바도 서비스 매니저에 get 서비스 메소드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레이어에 C++로 구현된 네이티브 서비스 레이어에서 디폴트 서비스 매니저 함수 호출해서 서비스 매니저에 연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쭉 설명해 주는데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바인더 통신은 프로세스 간에 통신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단지 프로세스 한 개 프로세스가 통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네. 그러니까 바인더가 대표적인 IPC 기능인데 IPC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기존의 의미로는 한 개의 프로세스가 한 개의 프로세스와 통신할 때 바인더를 사용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서비스가 있고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바인더 통신으로 연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인더 통신은 정확하게 한 개의 프로세서가 한 개의 프로세스만 통신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바인더로 통신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의미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더 통신은 단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통신이 아니라 프로세스 안에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끼리 통신할 때 연동하는 게 바인더 통신 아니냐. 그러니까 바인더 통신의 실제 주체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 내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냐. 답변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지금 바인더의 본질을 아주 제대로 짚었어요. 안드로이드 선이 바인더 프로세스 간 통신 IPC라고 설명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더 정확한 표현은 바인더는 프로세스 안에 바인더 객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간 통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핵심 단위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바인더 안에 있는 바인더 오브젝트 각각의 서비스가 핵심 단위입니다. 왜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부르냐? 바인더 드라이브가 다른
프로세서 메모리 공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OS 관점에서는 IPC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는 특정 바인드 서비스 객체 호출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안에 있는 각각의 서비스 단위로 바인드 객체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실제 구조 예를 들어 오디오 서버 프로세서 안에 오디오 플린저 바인더 객체, 오디오 팔리시 서비스 바인더 객체, 기타 바인더 객체, 자 이런 식으로 바인더 객체 단위로 바인더로 연동해서 서비스 하는 겁니다. 즉 한 프로세스 안에 여러 바인더 서비스 객체가 존재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관점. 클라이언트는 사실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바인더 객체와 통신합니다. 안에 있는 이런 각각의 바인더 객체와 통신하는 겁니다. 예시 C++에서 SM, get 서비스, 오디오 플린저, 인저를 전달하면 여기서 얻는 건 오디오 서버 프로세서 전체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오디오 플린저, 바인더 노드 핸들입니다. 오디오 플린저니까 여기 오디오 플린저 요 객체에 대한 바인더 핸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더 드라이브는 내부적으로 자 바인더 핸들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바인더 노드에 대해서 매핑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 바인더는 프로세서 기반 IPC이면서 동시에 객체 기반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개념이 쓰인다고 알고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바인더는 사실상 리모트 오브젝트 콜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자 C++에서 오디오 플린저 크리에이트 트랙 함수처럼 소켓 샌드 파이프 라이트 느낌이 아니라 원격 객체 메서드 호출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인더의 진짜 핵심 실제로 바인더는 리모트 오브젝트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즉 바인더 핸들은 결국 원격 객체 포인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로 원격에 있는 가리키고 있으니까 플러스 한지 오래됐지만 요게 이제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값이니까 원격에 있는 실제 오디오 서비스 객체의 위치를 가리키면서 그 객체에 있는 create 트랙 함수 호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C++ 한지가 오래됐으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컨테이너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프로세스 안에 바인드 오브젝트 A, 바인드 오브젝트 B, 바인드 오브젝트 C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각각의 요 바인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특정 바인드 오브젝트와 통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 말 프로세스 내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바인드로 통신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는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인더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바인더는 다른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바인더 객체에 대한 RPC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프로세스 내부에 여러 바인더 객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바도 동일합니다. 보면 시스템 서버에 액티비티 매니저 서비스, 패키지 매니저 서비스, 파워 매니저 서비스 각각의 별도 바인더 서비스 객체입니다. 즉 앱은 시스템 서버 전체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바인더 서비스 오브젝트와 통신하는 겁니다. 매우 핵심적인 한 문장. 안드로이드 바인더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IPC 위에 구현된 오브젝트 투 오브젝트 RPC입니다. 이게 바인더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인더를 IPC 기술이다 이랬는데 실제는 바인더는 프로세스 안에 있는 각각의 서비스를 하는 바인더 객체와 통신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세서와 통신하기 위해서 바인더 기능을 사용한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OS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간략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인더는 프로세서 내에 존재하는 이런 각각의
바인더 객체, 바인더 객체가 결국 서비스입니다. 프로세서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서비스와 매핑이 되는 바인더 객체와 연동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바인더에 대해서 AOSP 개발자 입장에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